그러니까 아파트 전세로 구해야 되는 갭 투자자분들이시라면 지금 어느 정도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 만약에 보증금 내주지 못하면요, 다음 주제가 뭐냐면 요거예요. 전세 월세화 그리고 갭 투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갭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전세 월세화와 갭 투자 요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뭔 내용이냐면은 지금 최근에 금리가 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전세가 빠르게 월세화가 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갭 투자를 한 집들이 굉장히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천천히 볼게요. 어제 나온 기사인데 이거 보셨죠 다들? 요즘에 뭐 뉴스에 이게 제일 많이 나오니까 미국 연준이 또 0.75%를 인상했다. 자이언트 스텝이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가 역전됐다. 이렇게 나왔어요. 너무 많이 나온 내용이라서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는데 미국 연준이 0.75% 이름이 자이언트 스텝인데 이걸 2번 밟았어요. 이거 2번 밟은 건 최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2번 밟았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한국 금리가 미국에 역전당했어요. 근데 진짜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시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타격을 안 입었습니다. 오히려 미국 그 당일 주가도 상승했고, 다른 문제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자, 1%로 올릴 수도 있어. 1%를 우리가 올릴 수도 있는데, 자, 0.75만, 우리가 융통성 있게 0.75만 올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시장에서 타격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0.75는 원래 예상해가지고 주가에 반영을 해놨어요. 근데 1%가 나오면 약간 빠지려고 했었는데 0.75가 나오니까 올라간 거죠. 오히려 야 괜찮네, 이 정도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쵸? 강합니다. 우리 지금 경제가 너무 강력하니까 이 정도는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자이언트 스텝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융통성 있게 잘 한 거예요. 이게 우리 부동산 계약할 때도 많이 나옵니다. 자, 집주인이 원하는 증액금이 있어요. 주인이 한 1,000만원 정도 올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주인이 한 1,000만원 정도 올려야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임차인인 세입자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세입자한테 요즘 시세 아시죠? 시세가 한 3천만원 정도는 올랐어요. 3, 4천 정도 오른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우리도 시세를 조금 반영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와 이게 막 등에 땀이 나는 거예요. 한꺼번에 3천만원으로 올려줘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집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새로 다음 세입자를 구하게 되면은 3천만원을 올려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2년 동안 살았고 총각이 뭐 잘 써줬고 그다음에 우리가 2년간 인연이 있는데 남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3천만원은 올려주지 말고 1,000만원만 올려줘. 그렇게 재계약하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미국에서 금리 오른 거랑 비슷한 거예요. 자, 3천만원이 시세가 올랐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3천만원을 예상하고 못해도 여기서 좀 깎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한 2천만원까지 예상을 했는데, 자, 1,000만원 자 하자 그러니까 임차인이 바로 콜 하는 거죠. 임차인이 바로 콜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다행이다. 나 아니었으면 진짜 좋은 주인 안 만났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원래 집주인은 1,000만원 올릴 생각이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런 심리를 잘 이용을 합니다. 근데 서로 좋아요. 협의가 잘 됐잖아요. 재계약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협의예요. 협의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자 요게 재계약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심리는 우리도 잘 활용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미국이 올랐든 어쨌든지 간에 금리를 좀 볼게요. 자, 미국 얘네가 올랐든지 어떤지 간에 우리한테 무슨 상관이냐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게 금리가 역전됐잖아요. 지금 2.5예요. 근데 한국 금리가 2.25란 말이에요. 2.25.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지금 한 요 정도 와 있는 거예요. 요 정도. 와. 그럼 만약에 투자하는 사람 입장이라면은 이게 크다는 거죠.
외국인 형들은 금액을 굉장히 많이 투자하잖아요. 그러면 이 0.25%라는 금리가 우리한테는 몇백원, 몇천원, 몇만원일 수 있지만 미국 요 투자하는 형들한테는 이게 억 단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억 단위로. 네, 10억이 될 수도 있고 100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이분들한테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알아야 되는 건데,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게 되면은 돈이 미국으로 갈 가능성이 되게 높아진 거거든요. 그럼 우리한테 위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금리가 역전된 게 뭐 한 2년 5개월 만에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알아야 되는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전세 월세화가 시작됩니다. 주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금리가 올라가는 내용을 알아야지 설명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되는데, 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요, 전세가 월세보다 비싸게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현재 전세가가 한 10억짜리 집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여기서 기존에 전세가를 7억에 살고 있는 세입자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10억으로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3억으로 올려줘야 되는데, 집주인이 야, 이제 시세 10억이니까 10억으로 맞춰줘. 너 7억이 오래 살았잖아. 이제 3억 올려줘.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임차인이 그래 알겠어. 근데 은행 가서 내가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얘기해줄게. 라고 얘기를 해서 은행을 가서 3억에 대한 이자를 확인했는데, 지금 현재 상단이 6%거든요. 네, 금리 빌리게 됐을 때 금리 상단이 6%인데 보통 한 5% 정도에 빌릴 수 있습니다. 전세 5% 정도에 빌릴 수가 있는데, 요거를 계산을 해보니까 3억 곱하기 0.05 나누기 11을 하면요, 한 달에 125만원이 나옵니다. 125만원이 나와요. 근데 이거를 아까 전에 전월세 전환율로 계산을 해볼게요. 이 시세랑은 좀 다르긴 하지만 전월세 전환율로 한번 한다라고 하면은 3억 곱하기 0.425 나누기 11을 하면은 한 106만원 정도가 나와요. 106만원. 그럼 아까 전에 125만원에서 106만원이면 한 20만원 정도가 매달 차이 나는 거잖아요. 2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야, 한 달에 20만원이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좀 빼줘. 나 그냥 월세로 할래. 자, 100만원에 하자. 우리 100만원에 하자. 예,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도 3억을 받아가지고 넣어봤자 100만원이 안 나오니까 요렇게 진행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당연히 더 저렴한 쪽으로 움직입니다. 월세나 전세나. 자, 금리가 낮은 상태에서는 당연히 전세가 요렇게 가니까, 월세가 요렇게 간다라고 하면은 전세가 여기 있으니까 당연히 전세를 더 선호하겠죠. 근데 전세 가격이 달라져요. 자, 전세가 여기 있다 하고 월세가 여기 있다 할게요. 월세는 크게 변동 없이 요렇게 가고 있는데, 전세가 요렇게 가다가 갑자기 요렇게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월세도 이렇게 치고 올라가긴 하겠죠.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 키 맞추기를 할 겁니다, 거의. 근데 지금 현재는 요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전세가 더 비싸요. 내가 전세를 계약을 했을 때 최대 장점은 저렴한 비용으로 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전세로 가게 되면은 매매가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안전한지 여부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대출도 받고 귀찮습니다. 이런 게 많아서 전세가 좋은 거는 싸다,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의 월세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전세의 월세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전세 말고 월세로 가자. 원래 흐름은 다 이거죠. 예, 흐름은 다 이건데 지금은 이제 월세가 좋아지는 시절이 왔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갭 투자예요. 갭 투자한 집들. 제가 처음에 전세 월세화 얘기할 때 얘기했잖아요. 전세와 월세화와 문제가 되는 게 바로 갭 투자다. 갭 투자자들이 굉장히 위험해졌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전세보다 월세가 싸니까 다들 월세를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한 10억짜리 집에 내가 집을 살 때 9억을 전세를 끼고 내 돈 1억만 가지고 산 사람이 있다고 할게요. 갭 투자자잖아요. 이 사람이 전세가 아니라 월세를 주게 되면 이 9억 원 중에서 일부를 기존 세입자한테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갭 투자하면서 1억밖에 없었어요. 더 이상 나올 돈이 없어요. 왜냐하면 갭 투자 하시는 분들이 신용대출도 땡겨 쓰고 아니면 다른 데서 내가 구할 수 있는 돈을 전부 다 가지고 와가지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월세가 돼버리면은 이거를 견딜 수가 없어요. 만약에 6억에 한 100만 원 정도라고 하더라도 이 100만 원을 받는 건 좋아요. 근데 이 사람이 대출이 안 나와요. 더 이상 대출이 안 나오니까 3억 원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임차권 등기하고 경매 신청까지 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갭 투자 하시는 분들이 여유 자금을 두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갭 투자 하면은 한 채라도 더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아실 있잖아요. 아실에 가가지고 제가 서울의 아파트 매물 추이를 한번 보고 왔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전세에 대한 그래프인데 전세가 이렇게 늘어났어요. 6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인데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 매물은 쌓이는데 계약할 사람들이 많이 없고 오히려 월세랑 많이 계약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 월세도 많이 늘어났어요. 월세도 많이 늘어났는데 월세는 지금 계약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전세로 구해야 되는 갭 투자자분들이시라면 지금 어느 정도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 만약에 보증금 내주지 못하면요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미리 좀 알고 투자자를 하면 됩니다. 투자자들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갭 투자자가 조금 위험할 수 있죠. 항상 시장의 변동에 대해서 되게 약합니다. 자, 요런 비율 때문에 아마도 요런 내용도 나왔을 거예요. 월세를 선호해서 전세값이 심지어 3년 3개월 만에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락. 갭 투자자라고 하면은 1, 2천만 원 정도는 어디서 구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계속 내려서라도 계약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요런 것들도 좀 알고 계시면 좋아요.